좀 변곡점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대한전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 이틀 연속 강하다가 이틀 연속 조금 조정을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뭐 오늘은 뭐 시장 보신 분들, 뭐 주식시장 대응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틀 연속 밀린 데는 물론 뭐 카카오뱅크 때문이다 라고만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카카오뱅크가 시장의 수급을 많이 빨아간 거는 또 팩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또 2차전지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보이니까 그 외의 섹터들은 조금 아쉬운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정을 줬다. 그리고 오늘 뭐 특별한 말씀드린 그런 섹터들을 제외하고는 코스피 시장 전반적으로 그렇게 뭐 좀 우호적인 흐름은 사실 아니었기 때문에 혼자 튀어나가기는 쉽지 않았다라고 먼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오늘 사실 이틀 연속 하락을 했을 때 막 은행 물량이 튀어나오거나 이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보시면 뭐 은행 물량이 이렇게 튀어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를 쳤는데 아무래도 좀 공매도가 조금 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재생, 친환경 이런 섹터들은 사실 이제 적정 주가가 얼마의 밸류에이션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을 사실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공매도 치기 딱 좋죠. 기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누가 봐도 고평가가 맞거든요. 사실 지금 시총이 한 2조 2천억인데 실적 나오는 거 보면은 이 시총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관점 자체가 무조건 틀렸다라는 거 생각은 안 합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성장할 기업에 프리미엄을 더 주는 게 또 주식시장인데, 더 프리미엄을 주는 게 주식시장인데, 뭐 지금 당장 실적이 어떻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게 고평가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살짝 조금 뭐 그렇게 뭐 개인적으로는 동의는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안 하는 편이고, 결국 이 기업은 적정 가치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향후 얼마나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서 매수 참여자들에 따라서 주가가 형성될 가능성, 거기에 이제 적당히 이제 또 우리가 익히 말하는 이제 세력들의 핸들링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가치를 찾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충분히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기준을 어디로 잡아둬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꼭 세워둘 필요가 있는데, 뭐 많은 분들이 뭐 3,000원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한 2,600원 정도가 좀 위아래로 나눠 봤을 때 좀 변곡점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주가 하락했을 때 말씀드렸던 게 빨리 2,600원을 같이 갖다 붙여야 된다. 그래서 2,600원 위에 있을 때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오늘 저가가 2,600원이었네요. 위태위태했네요. 종가는 어쨌든 2,615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 조금 나쁘다, 이런 얘기들은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대한전선을 대응하시는 분들은요, 첫 번째 수급적으로는요, 은행 물량이 얼마나 계속 튀어 나오는지 이것들, 그리고 조금 더 보신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지 매도하고 있는지, 요게 좀 찾기 힘들다라고 하시면 개인들의 매도만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종목이든 간에 개인들의 매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는 않습니다. 뭐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하나 더, 대한전선이 뭐 호방그룹을 끼고 하든 대한전선이 자체적으로 하든 간에 어떠한 이슈가 향후 성장 먹거리에 잘 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대한전선이 호방그룹으로 편입된 후에 첫 투자로 광케이블 사업을 선택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었죠? 광케이블 사업 이제 약간 좀 회사가 힘들하기 전에 했다가 힘들해지니까 살짝 접어뒀던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전선은 충남 당진과 쿠웨이트 광케이블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또 여기서 돈을 벌면 차근차근 대한전선 내부적으로도 사업 정상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실제로 진입장벽이 높은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 세계 광케이블 시장 규모는 62억 달러. 연평균 한 6%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거라고 합니다.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사실 광케이블 하면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뭐 하나로 통신, 메가패스 이때 그때 이제 초고속 인터넷 그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을 점점 하게 되면서도 우리나라가 또 어떤 민족입니까? 빨리빨리의 민족이죠. 네, 빨리빨리 하면서 인터넷 보급률도 굉장히 높아졌고 2000년대 초반이었죠 그게. 인터넷 보급률도 굉장히 높고 인터넷도 점점 빠른 걸 상품을 내놓으면서 사람들에게 홍보를 했었죠. 네, 홍보를 했었기 때문에 광케이블 여기 밑에 보시면 국내 광케이블 도입률이 80%예요. 여러분들 외국 나가서 인터넷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거의 뭐 답답해서 못하죠 사실. 네. 우리나라 도입률은 80%인 것에 비해서 미국 17%, 영국 3.9%, 북미, 서유럽, 동유럽은 뭐 북유럽은 오죽하겠습니까? 무궁무진한 어떻게 보면 발전 가능성, 성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재료를 또 하나 체크를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전선 이 부분 체크 한번 해주시고 또 이제 해상풍력 관련해서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특별한 이슈보다는요,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대한전선이 나아갈 것이다라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첫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과연 저 사업을 꾸준히 영위 잘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에서 저희 허브경제 검색하시면요 저희 홈페이지 이렇게 나옵니다. 쭉 둘러보실 거 많으니까 한번 쭉 둘러보시고 아직 혹여나 카카오톡 친구 추가 못하신 분들은요 카카오톡 아이디 HBTV1004로 카카오톡 친구 추가 여기 보시면 아이디로 추가 HBTV1004 친구 추가 누르시고 메시지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구 추가된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친구 추가해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주식 하실 때 도움되는 부분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추가 한 번씩 해주시고 메시지 꼭 남겨주시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대한전선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